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 강사 곽준입니다. 통합과학 이제 제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떤 교재를 쓰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좀 짚어가지고 간단히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교재를 써도 상관없겠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통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EBS에서 보셔도 괜찮지만 이렇게 유튜브에서 선생님 영상을 보면서 조금 적용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변화와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통합과학 2를 제일 처음에 이제 나가게 된다고. 자, 보면은 지구 환경 변화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게 처음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지구 환경 변화라는 거 오늘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별 3개짜리라고 선생님이 좀 달아놨어요. 자, 왜 그러냐니까 내용이 어렵냐? 그러지 않습니다. 내용은 정말 쉬워요. 근데 외울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내가 좀 잘 해결을 하신다면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진화와 생물 다양성 나옵니다. 이 별 2개를 넣어놓겠는데 사실 뭐 1.5개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용 전혀 어렵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인 내용을 담아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심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화학 변화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물리화학에서 좀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산화와 환원은 정말 너무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한정적이고 나오는 문제들도 유형이 딱 굳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와 환원은 괜찮아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산염기의 내용도 괜찮죠. 하지만 중화 반응이라는 거, 자, 별표가 5개입니다. 우리가 통합과학 2 전체, 그러니까 이야기 전체를 봤을 때도 당연히 화학 변화, 특히 중화 반응만 내가 잘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것들은 큰 문제가 전혀 없겠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제 화학 1에 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난이도가 꽤 높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요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다 했습니다.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별 1개 주기도 아깝다. 그냥 쓱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지구 환경 변화 내용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 화석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화석. 자, 화석이 도대체 무엇인고?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것은요, 생명체의 유해 혹은 흔적을 얘기를 한다. 자, 유해라고 하면은 유해한 거, 안 좋은 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뼈 생각하시면 됩니다. 뼈. 자, 그리고 흔적은 여러분들 아는 그 흔적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화석의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은 답변이 무엇이냐? 공룡의 뼈입니다. 공룡뼈. 그 다음에 뭐 공룡의 알 이런 것도 괜찮을 건데 우리가 경남 고성을 가시면 공룡의 발자국 이런 것도 있죠. 그지? 이런 것을 보면서 발자국이 또 흔적으로서 화석으로 될 수가 있구나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니까 우리가 뭐 호박 속의 모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보석 호박이야, 먹는 호박 아니고 보석 호박에 모기가 땅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괜찮다 이런 거죠. 그지? 자, 등등의 여러 가지가 참 많을 텐데 모두 우리가 뼈 혹은 뭐 알, 흔적, 발자국 이런 것들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지? 자, 이런 화석들은 어디서 발견이 가능하냐 하니까 여러분들 퇴적암에서 발견이 용이하다라는 거. 자, 우리가 흙이 층층이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냐? 변성암 그리고 화성암
자, 이런 것들을 간간히 물어본다고. 자,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야. 자, 이유가 뭐냐니까 변성암, 화성암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열과 압력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화석으로 만들어지기가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퇴적암, 물질이 층층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발견하기 좋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화석의 생성 조건입니다. 언제 화석이 만들어지기가 좋겠느냐.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레 퇴적이 되어야 할 때 당연히 개체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개체수가 적다면 우리가 묻힐 확률이 되게 줄어들게 될 것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셔. 자, 점토 2개를 준비합니다. 자, 점토 2개를 내가 이 물체를 집어넣고 꽝 눌러 뗄 거야. 자, 그때 이 점토에 자국이 남아야 돼. 자, 그때 단단한 게 좋을지 물렁한 게 좋을지 당연히 단단한 게 잘 찍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부위가 있을수록 좋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른 매몰이 필요해요. 자,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퇴적이 될 때 빠르게 좀 돼야 된다. 어떤 것보다? 썩는 것보다. 생명체가 죽으면 썩을 거 아니야. 그지? 썩는 것보다는 우리가 매몰이 빠르게 일어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처음에 썩는다는 것은 뭐 피부층부터 해서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점점 부패되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뼈가 남는다. 이 뼈가 여러분들 또 자연계로 흩어져 나가게 되죠. 자, 그렇게 흩어져 나가는 것보다는 매몰이 빨라야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퇴적이 돼야 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은 지각 변동을 받지 말아야 돼. 자, 당연히 우리가 화석이라는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화산활동, 그 다음에 지진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불리하게 되겠죠. 그지? 그런 거 일어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화성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것 아니냐고. 그런 것들은 화석이 되기에는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연한 소리일 수 있는데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화석화 작용이 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화 작용은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화석이 되기 위해선. 이 정도만 바라봐 주시면 된다. 자, 이것들을 내가 무식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뒤에서 또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내가 당연히 이제 화석이라는 게 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개체수가 당연히 많아야 되고, 단단해야 되고요, 빠르게 매몰돼야 되고, 지각 변동은 받으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자연스레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것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과거에서 이 생명체가 어떤 구조였는지, 생물의 구조, 특징 이런 것들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체가 어떤 데서 서식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가 되겠죠. 그치? 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진화를 어떻게 했는지, 진화된 이런 환경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많아요. 화석이 생성된, 지층이 생성된 환경, 지층이 생성된 시기, 과거의 수륙 분포 이런 것들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 화석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인데, 자, 화석. 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표준 화석. 자, 두 번째는 시상 화석이에요. 자, 표준 화석이란 어떤 것이냐?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우리가 뒤쪽에 나오지만 우리가 지구상의 시대를 선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눕니다. 자, 그때의 각 시대별 특징이다. 자, 그 시대에만 딱 등장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 자, 대표다. 자, 그럼 시상 화석은 무엇이냐? 지층이 생성되었을 때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환경을 알려줄 수 있냐 하니까, 자, 현재 존재하는 생명체가 아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멸종되지 않고 있다면 입니다. 그럼 그 친구가 사는 환경이 달라졌을까? 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부터 과거일 때까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과거의 땅을 내가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친구가 등장한다면 그때 지금과 같은 환경이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우리가 예시들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고. 자, 표준화석 우리가 살펴볼 때 각 시대별로 나눠서 본다. 자, 고생대에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방추충 우리가 푸줄리나라고 나옵니다. 푸줄리나가 나오든 방추충이 나오든 여러분들 똑같은 거라고 바라보고 문제 푸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필석, 요 정도. 중생대는요, 남자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공룡,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요런 것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신생대는 화폐석, 그 다음에 메머드. 자, 이런 것들 확인을 하면 된다. 알겠죠? 자, 화폐석 같은 경우에 대형 유공충이다. 자, 이런 것들 디테일함입니다. 자, 그대로 좀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짚어줄게요. 자, 선생님이 파란색 줄 끊는 것은 해양 생명체다. 알겠죠? 자, 대부분이 해양 생명체입니다.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암모나이트, 화폐석. 자, 이 친구들 다 해양 생명체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뭐야? 육상 생명체입니다. 자, 빨간색 육상 생명체, 공룡, 메머드.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릴 때 공룡 만화 이런 것들 보다 보면은 새들이 날아다닌다. 그죠? 시조새입니다. 당연히 중생대 공룡이 있었던 때에 시조새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잘 안 물어보지만 여러 문제집에서 간혹 가다가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된다. 아시겠죠? 자, 시상화석은 어떤 것이냐? 자, 시상화석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요, 고사리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고사리가 어디에 살아 하니까 육지에 삽니다. 육상 생명체야. 자, 그리고 따뜻한 데 살아요. 그리고 습한 데 살아. 고급지게 온난 습윤한 지역에 산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산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산호는 따뜻하고, 줄일게요, 얕은 바다에 산다. 알겠죠? 문제에서 이제 좀 낚아내려고 주는 것 중에서 심해, 아주 어두컴컴한, 아주 깊은, 차가운 그런 곳에 산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좀 바다가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체크를 하시면 안 돼. 오답입니다. 무조건 따뜻하고 얕은 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개 나올 수가 있다. 자, 조개는 당연히 얕은 바다예요. 왜? 우리는 조개를 어디서 캐니까? 갯벌에서 캐니까.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당연히 시상화석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더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나간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보기를 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줍니다. 보기 자료를 주면서 이게 시상 화석에 대한 것인지 표준 화석에 대한 내용인지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재, 교과서 이런 데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여기 3개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고생대 거 다 외우시고 중생대 거, 신생대 거 다 외우시고 시상화석도 그대로 다 외우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생대 생명체들은 화석은 고생대에서만 땅 등장해야 돼요. 중생대, 신생대 이런 때는 등장하면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이 생존해 있던 기간이 어떨까? 그러니까 생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대표해야 돼. 주름 잡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당연히 넓어야겠죠. 그지? 자, 요거 잘 생각을 하고 계셔라. 자, 그럼 거꾸로 시상화석 한번 보자. 자, 시상화석 같은 경우에 쌤이 아까 전에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현재도 살아있는데 아주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그지? 자,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길어야 돼요. 자, 그리고 분포 면적은 당연히 좁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니까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좁은 구역에서 일정하게 살아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래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자, 보시라. 선생님은 위쪽을 생존 기간이라고 할게요. Y축을, X축을 분포 면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표준 화석 같은 경우 먼저 찾아보자고. 자, 생존 기간이 짧아요. 자, Y축이 작은 값, 분포 면적은 커야 돼. X축은 큰 값. 자, 그러면은 여기 요 부분이 표준 화석이 들어가기가 가장 적절한 공간이 되겠다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자, 시상 화석 같은 경우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Y축이 길고 X축 분포 면적 값이 작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가 시상 화석의 자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어떻게 좀 나오냐 하니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의 자리를 먼저 찾아 주셔야겠죠. 자, X축과 Y축은 언제든지 거꾸로 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거꾸로 내도 괜찮은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으시고, 자, 표준 화석, 시상 화석을 내가 찾았다면, 자,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화석들 종류를 내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나오게 된다는 거. 당장에 표준 화석, 시상 화석 자리가 어디야? 이런 거는 너무 문제의 수준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문제를 내고 싶다면은 추가적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화석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넘어오시면은 여러분 지질시대라는 것이 보일 것이다. 자, 지질시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니까 여러분들 뭐 어떤 교재를 보든 성캄브리아부터 해서 신생대 때까지의 이 시간적 길이 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대략적으로 46억 년이 돼요. 우리가 태양이 50억 살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젊습니다. 46억 년인데, 자, 지질시대라는 것은 지구의 46억 년의 역사입니다. 자, 46억 년 동안의 지구의 역사예요. 자, 문제에서 많이 틀리게 주는 게 어떤 것이냐니까 지질 시대는 생명체가 살아갔던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자, 이거 아니야. 자, 당연히 이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요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지구가 빵 생기자마자 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모두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생명체는 언제 등장했냐? 당연히 지구가 나고 나서부터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 생명체가 등장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질시대라는 것은 이제 생명체가 등장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기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야. 지구가 나자마자부터 해서 이 지구가 변해가는 모든 과정을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지질 시대의 구분 기준이 있어요. 구분. 자,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우리가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나눴냐니까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 자, 이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 하니까 당연히 화석으로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뭐 표준 화석으로 이용을 한다면 가장 적절할 듯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부정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부정합으로 구분을 하기도 한다는 것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지층이 아래서부터 A층, 그 다음에 B층, 그 다음에 C층, 그 다음에 D층. 자, 이렇게 서로 성질이 다른 것들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쌓여서 A, B, C, D층을 쌓았습니다. 자, 이것을 정합이라고 해요. 시간의 순서가 끊기지 않게끔 쭉 예쁘게 나열된 것을 정합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정합은 뭐야? 아닐 부자를 썼다는 뜻이죠. 그치? 시간의 순서가 맞지 않는, 어떠한 이유에서는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길어져서 잠깐 생략을 할게요. 자,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시간의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야. B가 이렇게 남아있고, C의 흔적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C의 흔적들. 자, 그 다음에 갑자기 E, 그 위에 F층.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시간의 순서가 맞지 않는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야 돼요. 갑자기 띡 끊겨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질 시대에 보시면은 선캄브리아부터 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고생대 때부터 해서 신생대 때까지를 현생누대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현생누대. 자, 성캄브리아도 이 누대로 좀 나뉘게 되는데, 자, 누대 아래에 이렇게 생대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 생대 안쪽에 무슨 기자들로 존재하게 된다. 자, 이때 고생대의 제일 처음이 캄브리아기입니다.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왜 생대가 아니냐 하니까 이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보다 앞섰다 해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적 순서를 보니까 선캄브리아가 가장 길고요.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자, 이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우리가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어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증거입니다.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어에 대한 증거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가 한국사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한국사 보면은 제일 처음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막 이런 것들 나옵니다. 이거 되게 빨리 훑어볼 수 있어. 자, 왜냐니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조선 나오고 뭐 고려, 조선 이렇게 나오고 갑자기 띡 끊깁니다. 책 다음 책으로 넘어가요. 근현대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근현대사는 책 하나가 딱 따로 있어. 뭐야?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자, 왜냐니까 우리 현재로부터 가까운 시점에 있는 값들은 증거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할 수 있다고. 그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게 신생대야. 그럼 과거에 우리가 내용,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꽤 많을 텐데 그것이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현재로부터 너무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알 수가 없어. 알기 힘듭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선캄브리아가 길 수밖에 없겠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적 순서는 누가 기니? 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게 거의 안 나오는데 되게 어렵게 나오는 문제 중에서 특히 지구과학 1에서 가지고 내려온다면 이런 것들 물어봐요. 고생대의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언제냐? 5.4억 년 정도 전에, 중생대는요 2.5億년, 신생대는요
0.66, 6,600만 년 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니까,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 이렇게 질문한다고.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고생된지 중생된지 신생된지 어떻게 합니까? 자, 통합과학에서 원하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혹시나 여러분들 내신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암기를 해 둔다면 조금 더 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알겠지.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수업 듣다 보면 알 거 아니야. 내가 있는 이 학교의 선생님, 그 다음에 이 파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금 괴짜다.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그런 뭐 소식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그랬다든지 그랬으면은 요거 정도 외워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낼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추가적으로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없다는 게 아니고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자,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자, 다시 선캄브리아 시대는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초창기 때부터 해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는데 당연히 개체수가 많을까 적을까 생각해보면 개체수가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등장했던 이런 생명체들, 초창기의 생명체들이 복잡한 값을 가지고 있을까? 단순한 값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단순한 값을 가진 그런 생명체일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단세포의 원핵 생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단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자연스레 나오지 않겠냐고요. 자, 그 다음에 선캄브리아 시대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되게 과거의 얘기예요. 그지? 6억 년 정도 더 뒤로 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과거의 얘기니까 현재까지 남아있기는 되게 힘들다.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가 가능하겠죠. 자, 이걸 외워야 되냐? 외워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무식하게 달달달달 쳐 외우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조건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외워야 되는 거냐? 외우는 게 맞긴 하지만 달달달달 안 외워도 괜찮잖아. 왜? 내가 퇴적이 될 때 어떻게 하면 잘 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냐고. 자연스럽게 외워져야 되는 것이야. 추가적으로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선캄브리아 시대 때 왜 화석이 적은지도 이해가 되지 않겠냐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 선캄브리아 때부터 해서 신생대 때까지 환경과 생명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히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요거 그대로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선캄브리아입니다. 선캄이라고 적을게요. 자, 기후는 어땠냐? 자, 기후는요 대체적으로 온난했는데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되게 넓은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되게 과거 얘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력 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테일하게는 지구과학 원을 가셔야 되지만은 당연히 지각 변동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 만들어지고 좀 불안정했을 시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별 내용 안 나옵니다. 선캄브리아 시대는 내용이 잘 안 나와 알겠죠? 자, 우리가 생명체를 조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생물. 자, 별표가 5천만 개짜리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남세균이라는 친구 좀 봐야 돼요. 우리가 남세균을 영어로 사이아노 박테리아라고 해요. 자, 이 친구 뭐 하는 친구냐니까 이 친구 광합성 생명체,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 자, 이게 왜 중요한가니까 자,
과거에는 산소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하니까 산소가 거의 없었다 입니다. 자, 근데 이제 남세균이라는 친구가 땅 등장하는 것이야. 어디에서? 바다에서. 자, 당연히 바다에서 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초의 광합성뿐만 아니고 최초의 생명체들은 모두 다 바다에서 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오존이 여러분들 화학식이 O3란 말이죠. 오존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에 빵 도달하게 되면서 생명체는 육상에서 살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남세균이 바다에서 광합성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빵 만들어내죠.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금씩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쌓이게 되고요. 오존이 만들어진다. 자, 뭐가 만들어진다? 오존층의 형성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이렇게 적어줬는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은 선캄브리아 시대가 맞는데 완성이 됐던 것은 고생대예요. 알겠죠? 완성이 됐던 것은 고생대다. 자, 어쨌든 여기서 오존층을 점점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은 자외선을 막을 수가 있어. 자외선을 막으면 우리는 드디어 바다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남세균이라는 것이 그 바탕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또 화석으로 남게 된단 말이죠. 자, 그 화석 이름이 뭐니 하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표준 화석이라 얘기하면 조금 곤란스러운 게 뭐냐니까 남세균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고 현재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스럽죠. 하지만 선캄브리아 때 남세균이라는 단어로 얘기가 나오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도 같이 연달아서 나오게 되는 게 문제 유형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 다세포 생명체가 나와요. 우리가 선캄브리아 후기로 쭉 넘어가면서 세포가 더 모여가지고 여러 개를 뭉쳐서 만든 생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다세포 생명체의 등장이 있다. 자, 다세포 생명체가 이렇게 출현을 했는데 이 친구가 화석으로 또 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물군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동물이 뭉쳐져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에디아카라라는 동물인가요? 아닙니다. 에디아카라는 지역명이에요. 호주에 있는 지역명입니다. 자, 거기서 발견이 됐다라는 것이야.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실려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면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돼요. 검색해 보시면 에디아카라 동물군 복원도, 상상도가 있어. 그런 것들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고생대다. 자, 고생대의 기후는 선캄브리아 시기랑 똑같습니다. 자, 대체적으로 온난했던 것은 맞아. 하지만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륙 분포를 볼게요. 생물을 먼저 보고 수륙 분포를 보자. 자, 생물은 우리가 동식물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동물부터.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갑주어가 있었어요. 갑주어. 자, 물고기 어자죠. 그렇기 때문에 어류가 번성을 합니다. 어류가 번성을 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무트로 나가는 친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물과 무트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발생한다. 그것을 우리가 양서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구리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양서류, 알겠지? 자, 추가적으로
이 전에는 무척추 동물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어류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선 먹어보면 가운데 큰 뼈 있죠, 그지? 그것이 척추다. 어류는 척추 동물이에요. 자, 이때부터 척추 동물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야.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자리를 잡게 됐냐 하니까, 자, 식물은 양치 식물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양치 식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고사리인 거야. 알겠죠? 자, 체크를 하시면 돼요. 고사리.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보겠습니다. 자, 수륙분포는 뭐 다른 것보다는 마지막 것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엄청 중요해. 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말기에 판게아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져요. 뭐? 아주 큰 대륙이 만들어집니다. 초대륙. 자, 이것 때문에 해양 생명체의 대멸종이 일어난다. 자, 해양 생명체 대멸종 일어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생명체들이, 해양 생명체들이 어디서 많이 사냐니까 무트의 근처인 얕은 바다, 상대적으로 얕은 바다입니다. 심해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많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얕은 바다 쪽에서 많이 살게 되는데, 그 얕은 바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니까 대륙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대륙붕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야. 우리가 이 판들이, 우리가 1학기 때 뭐 배웠어? 우리가 1학기 때 판의 이동, 멘틀의 대류를 배우게 되죠. 그치? 자, 이 당시 때 이 판들이 다 모이게 되는 것이야. 우리가 중학생 때 또 어떤 것들 배웠냐니까, 여러분,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표면적을 늘려가지고 물질 교환을 용이하게 했는데, 자, 표면적을 늘린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크게 뭉쳐버리면은 가장 바깥쪽 라인 있죠.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뭐가 됐다? 줄어들었다는 것이야. 표면적이 줄어든 것이죠. 그치? 대륙붕 면적이 감소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래가지고 기존보다 해양 생명체들이 살 곳을 많이 잃게 된 것이죠. 자, 이때가 3차 대멸종입니다. 기억해줘. 3차 대멸종. 우리가 멸종 총 5번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대멸종이에요. 이때 종의 90%가 사라졌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값의 멸종이다. 알겠죠? 자, 마지막에 뭐 멸종 적어볼게요. 별거 없지만. 자, 멸종, 대멸종은 총 3회 일어났습니다. 3회. 자, 그 다음에 판게아가 3번째 가장 큰 대멸종이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생대 가보자. 자, 중생대 때 기후는 어떠냐 하니까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근데 자, 이게 이유가 있어. 자, 이것을 무식하게 암기하지 마세요. 자, 판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됐다. 자, 수렴형 경계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다고, 그지? 자, 수렴형 경계가 엄청나게 발생했다가, 자, 다시 중생대 초기에는 이 판이 다시 찢겨져야 됩니다. 왜? 현재 이렇게 판이 모여져 있나? 아니에요. 현재 신생대인데 현재 이게 다 찢겨져 있다고. 그럼 뭐야? 모여져 있던 게 찢겨지는 중간 단계에는 중생대에 있었겠죠. 그지? 자, 그때 얘기인데, 그럼 그때 또 발산형이에요. 자, 수렴이 일어나고 또 발산이 일어나고 막 그거 계속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화산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온실기체가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지? 수증기랑 이산화탄소 많이 발생한다. 자, 그것들이 온실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중생대 때는 아주 더웠던 그런 시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생명체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 표준화석으로 공룡이 있었는데, 공룡은 누구의 조상이니? 그러니까 파충류의 조상이에요. 파충류가 이때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겉시식물이 자리를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나오는데, 수륙분포 무식하게 암기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다시 1학기 때 멘틀의 대류로 넘어가자. 자, 이때 판기가 찢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형 경계다. 그럼 대륙 주변은 뭐냐? 바다예요. 대륙이 이렇게 쭉 찢어지면 이 사이로 뭐 들어와? 물이 팡 들어오는 거야. 새로운 바다의 형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판이 이렇게 쭉 다 모여서 대륙이 이만해요. 자, 근데 지구 이렇게 둥글잖아. 뒤쪽에 뭐가 있어? 다 바다입니다. 무슨 바다야? 제일 큰 바다. 태평양이죠. 자, 그럼 태평양 반대쪽에 다 뭐야? 인도양과 대서양입니다. 인도양, 대서양의 형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무식하게 외우지 말라 했어. 자,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봐. 인도양과 대서양이 형성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발산형 경계가 계속해서 주어진다면 우리가 산맥이 당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어떤 산맥 하니까 로키, 그 다음에 안데스, 이런 산맥이 만들어진다 라고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멸종 같은 경우에 대멸종은 2번 일어납니다. 2번.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룡 어떻게 죽었어 하니까 운석 충돌이요. 그지? 자, 운석 충돌이 일어나서 대멸종 일어났습니다. 물론 2번 일어났을 때 마지막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크리에이터 모양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리듐 농도, 이리듐이라는 원소의 농도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거의 나오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학교에서 한다면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신생대다. 자, 신생대의 기후를 보면은 자, 초기에는 온난했던 게 맞아요. 왜냐하니까 중생대에서 쭉 이어져 오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온난했는데 자, 말기에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빙하기는 말 그대로 추운 시절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빙하가 있는, 근데 간빙기는 사이 간자예요. 빙하기랑 빙하기 사이. 자, 그러니까 빙하기가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자, 이거 반복하고 있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체. 자, 동물부터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잖아. 우리 사람은 포유류. 자, 식물 같은 경우에 속시식물.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요. 자, 이때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정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륙분포 보시면은 쌤이 무식하게 외우지 말라고 했다. 자, 인도양과 대서양이 중생대 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된다. 자, 이게 점점 어떻게 돼? 현재와 같아지려면 넓어져야겠죠. 여러분들 1학기 때 다시 생각해 보셔라. 우리가 대서양에서 대표적인 게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죠? 이 대서양 중앙해령이 이제 그때 많이 나왔다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인도양과 대서양은 점점 크기가 어떻게 돼? 넓어집니다. 그럼 그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의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외우지 마.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또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히말라야랑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멸종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거 좀 얘기해 주고 싶냐니까 일단은 산맥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셨는데 선생님은 뒤쪽 거를 암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자, 히말라야랑 알프스 산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과학에서 히말라야 되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좋겠냐니까 로키랑 안데스는 여러분들 이름부터 아메리카죠. 아메리카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메리카 이름이고 히말라야 알프스는 여러분들 유럽풍 이름 납니다. 유럽에 있습니다. 유라시아판과 충돌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추가적으로, 자, 선생님이 지금 동식물을 적어 놓은 것을 어떤 것들을 적어 놨냐? 번성했는 것을 적어 놨어. 번성. 생각해보면 출현이 문제야, 번성이 문제야? 당연히 출현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좀 땡겨주시면 돼. 자, 포유류의 출현이 언제야? 중생대. 속시식물 출현 언제야? 중생대. 자, 지금 요 색깔은 출현이에요. 앞으로 한 칸 땡겨주면 되는 거야. 파충류 언제 출현했어? 고생대. 거시식물 언제 출현했어? 고생대. 아시겠죠? 자, 이 친구들은 땡겨주지 말고 다시 중생대 때 파충류, 거시식물 언제 출현? 고생대. 신생대 때 포유류, 속시식물 언제 출현? 중생대. 되겠습니까? 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되는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점점 고등화되는 생명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류에서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 파충류에서 포유류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양치식물에서 거시식물, 거시식물에서 속시식물 이렇게 되는 것들 모두 다 점점 더 고등화된 생명체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친구들 보시면은 다 멸종한 게 아니야, 그지? 멸종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자리 잡고 어떻게 좀 진화되어 왔는지 그런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멸종했다고 또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여러분들 어떤 교재를 보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 대멸종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크게 멸종한 것이야. 대멸종 몇 번 일어났다? 5번 일어났다 정도 확인을 하시면 돼요. 고생대 때 3번, 중생대 때 2번. 아시겠죠? 자, 더 없어. 자, 추가적으로 3차 대멸종 중요하다. 3차 대멸종 고생대 말기, 판기아 형성, 대륙붕 감소, 해양 생명체 급감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떤 교재를 보든 이 대멸종에 대해서 해양 생명체의 수, 과라고 나와 있죠. 자, 과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분류체계 종속 과목 강문계역의 과입니다. 어쨌든 종보다 큰 거, 속보다 큰 게 과야. 자, 그 값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뭐 그런 그래프들, 그리고 상승해 나가는 그런 그래프들이 쭉 있어요. 간략히 선생님이 좀 그려본다면, 간략히 선생님의 그림 실력을 비웃지는 마라. 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야. 자, 이때 가장 많이 줄어든 요때가 고생대 말기, 그 다음에 뭐 중생대, 신생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자, 보시면은 생명체 수가, 지금 여기가 수다. 생명체 수가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해요. 자, 종의 수가 증가한다. 자, 이걸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멸종이 일어나는 까닭은 뭐야?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 개체들이 죽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그때 멸종되지 않고 이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한 친구들이 존재하게 된다고. 자, 그런 여러 갈래로서 우리가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음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종이 만들어지겠다는 거.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증가합니다. 알겠죠? 자,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내신 문제 같은 경우 여기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한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내용 여기까지고 뒤쪽에 우리가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